우선은 양자측 전기 티업을 하는 거예요. 양자측 전기 티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쓰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티업도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안내해드리고, 측정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주고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양자측 전기 티업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양자측정기는 독일에서 개발된 기계고 정확도는 80~90%다 병원 검사 결과랑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병원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병원에서 나오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가 좋냐면 전신에 있는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를 스캔해가지고 보는 기계인데, 사람 몸에는 최소 단위가 세포지 않냐. 세포가 모여서 눈도 되고 심장도 되고, 근데 그 세포에는 음이온, 양이온이라고 해서 전류가 싸고 있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과 환자와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딱히 병명은 없는 그 세 부류의 전류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읽어서 지금 어떤 기능이 너무 과거에 어떤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고 보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 가면 수치화된 검사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 정도까지는 다 그냥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정상이겠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하기 굉장히 궁금해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옛날에 나의 히스토리를 얘기해요. 저는 20대 때 허리 디스크로 입원도 해봤고 집 간염으로도 입원을 해봤고, 이렇게 막 아프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니즈가 엄청 컸다. 그래서 그때도 막 제약회사 제품들 사서 먹고 그랬었는데, 파마엑스라는 회사를 만나면서 아토피도 좋아지니까 나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건강할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앞으로 저 알고 지내시면 정말 좋으실 때 살면서 건강관리나 피부관리에 대한 관리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냐고. 저는 지금도 대체약을 공부하고 있고 막 이렇게 회원 목록을 보여줘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건강에 대한 코칭을 받고 있으니까 알고 지내서 나도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이렇게 티업을 하고, 메뉴 중에 여기 회원관리가 있어요. 회원관리를 누르면 밑에 추가, 이건 신규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측정이면 이름 한 명을 클릭한 다음에 그냥 양자측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우린 신규로 할 거니까 추가. 아이고, 뭐지? 잘못 눌렀네.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떠요. 여기에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남녀 체크 잘하고 이름이랑 실제 생년월일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생일이랑 다른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실제 생년월일을, 왜냐면 그 실제 생년월일에 평균 데이터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장님과 50대의 건강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대 평균 데이터가 들어있고 거기에 비해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생일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체중, 신장까지 입력한 다음에 여기 비고란에 내려오면 이제 제가 저만의 노하우인데, 한의원에서는 문진이라는 거래요. 병원 의사도 마찬가지고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환자들한테 붙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활 양식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어봐내는 거야. 그래서 식사, 대변, 취침 시간, 과거 병력, 현재 병력, 생리, 물 먹고 탄산, 커피, 술,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식사에서는 하나에 안 적으면 기억 안 나요. 적어서 키워드로 내가 말을 해봐야 돼. 우선은 잠깐만 끊어가세요 이러면 한두 끼 먹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되게 적게 먹고 있고 막 이렇게 약간 자만한 사람도 있어요. 3끼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터치해줄 수 있고, 왜냐면 헬스클럽에서 안내하는 게 하루 3끼 다 드셔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이 찌지 않고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하잖아요. 그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고, 어쨌든 하루 3끼를 드시냐, 몇 끼 드시는지 써요. 하루 2끼. 가로치고 안에다가 한식으로 드세요, 뭐 군것질도 하세요 이러면 보통 분식 위주로 먹어요. 아니면 뭐 인스턴트도 먹고 한식도 먹어요.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써요. 그럼 내가 여기다 굳이 써놓는 이유는 내가 얘의 습관을 알기 위함이지 이걸 보고 뭘 나중에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해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식사가 그러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사 밑에 칸에는 물은 하루에 얼만큼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기준을 제시해줘요. 이 정도 컵이면 200ml인데 이 컵으로 몇 컵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럼 이제 한 3, 4컵 막 이러면 하루에 1리터 정도 드시네요. 뭐 이렇게. 그리고 너무 적게 드신다. 물은 체중 곱하기 30ml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여기 위에 체중 입력하잖아요. 지금 50kg시면 최소 1.5리터 드셔야 된다. 이렇게 또 터치해주고 넘어가요. 물량, 그 다음에 커피. 하루에 얼만큼 드세요? 그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3, 4잔, 2, 3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커피 가로치고 안에다 믹스냐 블랙이냐 물어봐요. 믹스 먹는 사람들은 혈관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리고 탄산 드시냐? 옆에다 탄산 물어보고 그 주 몇 회인지, 하루에 몇 회인지, 하루에 매일 한 병씩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로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하루에 얼만큼 피우냐, 담배는. 그리고 술은 주에 몇 회를 드시냐, 주 종은 뭐냐, 이런 거 있죠. 최대한 세분화해서 물어볼수록 전문가 같아져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식사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잠, 수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시냐, 이걸 물어봐요. 자기는 그래서 시간대를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충분히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에 잠드시냐, 이걸 항상 한 번 더 터치해서 넘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요. 그 다음에 그 괄호치고 잠, 취침의 양상을 물어봐요. 중간에 깨냐, 꿈을 많이 꾸냐, 자고 나면 개운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꿈꾸거나 중간에 깨거나 하세요? 이러면 아니요, 저 잘 자요, 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자고 나면 개운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안 그래요.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변을 물어봐요. 얼마에 한 번씩 대변을 보시냐. 하루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한두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횟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3, 4일이 넘어가면 자기는 변비래. 그럼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터치해줄 내용은 변비는 내가 먹은 만큼 나가면 변비가 아니에요. 3, 4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시더라도 시원하게 보신 변비가 아니에요. 시원하게 보세요? 물어보면 아닌 사람은 진짜 변비고, 아 시원하게 봐야 하면 그 사람 평소 식사량이 적은 거예요. 적게 먹으니까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였지? 식사, 취침, 대변. 그 다음에 여자는 생리 주기랑, 그 다음에 PMS 증후군 있죠. 생리전 증후군. 뭐 물어봐요. 배란통이 있냐, 식욕이 올라가냐, 짜증이 나냐, 뭐 이런 거 있죠. 붓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사실 우리가 뭘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이렇대. 그럼 에스테라 추천 좀 되잖아요. 그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병력을 물어봐요. 아파서 치료했거나 뭐 입원했거나 약물 치료한 적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약 드시는 거 있냐. 그러니까 간혹 있는데 말 안 해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사람들은 너 어디 한번 맞추나 보자 이러고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혈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콜레스테롤 체크돼 있는 거, 콜레스테롤 높으시네요. 그럼 나 약 먹고 있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고 현재 병력까지 물어봤으면 지금 드시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있으시냐 물어보고, 여기서 비타민 C 먹거나 멀티비타민 먹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제약회사 거 드시냐 이러면 제약회사 건지 아닌지 잘 몰라. 약국에서 사셨냐, 약국에서 산 건 다 제약회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약회사에서는 화학 성분을 쓰기 때문에 5년 이상 꾸준히 드시면 세포가 변이 돼서 암이 된다. 이거 뉴스 본 적 없으시냐? 제약회사 건 당장 끊으셔야 된다고.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요. 화학 성분이 5년 이상 돼요? 네, 맞아요. 화학 비타민 많이 먹으면 5년 이상 먹으면 세포가 변이 된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 제목이 이럴걸요.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죽는단가? 기사 제목이 있대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누르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클릭이 돼 있어요. 저장을 하면 내가 입력한 게 여기 다 나오고,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 검사 측정 기록에 들어가서 이 사람 이름 누르고 여기 수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이 다 됐으면 여기 양자 측정, 여기 검사 측정 시작하기 전에 이제 봉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잡으시면 되고요. 몸에 있는 잡기 전에 이런 반지 다 빼라 그래요. 이거를 액세서리, 핸드폰 이런 거 다 빼세요. 해보실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은 사장님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정보를 입력해서 한번
근데 지금 점도는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좋다는 얘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에요. 해석하는 거는 야자 측정하실 때는 이 결과를 전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비타민, 아미노산, 비타민 역할을 다 외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혈류, 위장, 간, 대장, 그리고 뭐 췌장, 신장, 폐, 뇌신경, 뼈밀도, 류마티스 여기까지 10번만 하세요. 10번만 딱 해서 그거를 해석 가능하면 그 다음 거 공부해서 늘리고 여기는 해석이 좀 그나마 괜찮거든요. 왜냐면 아미노산 같은 거, 비타민 같은 거 종류가 많은데 그 역할을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밑으로 내려서 보는데 우선은 딱 검사 결과가 뜨면 여기 10여 가지가 뜨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번이랑 14번이다. 혈류랑 아미노산인데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간 이런 건 고장나면 갈아 끼울 수 있지 않냐. 혈관을 갈아 끼울 수가 없고 가장 치명타인 곳이 혈관이지 않냐.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라서 제일 위에 뜬 거고 검사 결과를 보면 연두색은 정상이고 파란색까지는 미미한 상태 뭐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노란색은 중도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된다. 빨간색 뜬 거는 병원 가서 관련 검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약간 심각성을 가지고 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 해석하는 건 책자가 있어요. 책자 보고 공부하시고 저는 오늘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 여기저기 막 노랑불이랑 파랑불들이 떠요. 뜨면서 나는 계속 기승전 해독이야. 해석은 해줘. 해석하는 동안 파마넥스 얘기를 안 해. 뭐 오메가 드시면 좋겠고요. 칼슘 부족하시네요. 뭐 이렇게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파마넥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나중에 가잖아? 그럼 이렇게 떠요. 회원님 보시면 뜬 게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이랬어. 그러니까 이만큼 뜨든 이만큼 뜨든 나 이 멘트는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거 혈류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이렇게 다 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메가도 먹어야 되고 유산균도 먹어야 될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드셔도 몸으로 잘 안 간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비우지 않고 보약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거랑 지금 똑같으니까 한번 싹 비우고 넣어주는 게 효과를 많이 보실 거고 그게 해독이라고 하는 건데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기 해독이 있고 혈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까지 싹 해주는 전신 해독이 있다. 그래서 자연요법적으로 1년에 3개월씩 해독이라는 걸 해주면 건강수명이라는 게 늘어난다. 지금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랑 건강하게 살다가 자다 죽는 거랑 너무 삶의 질이 다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수명이라는 게 긴 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나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도 1년 차에는 헬스클럽을 2번 하면서 아토피가 없어지고 2년 차에 또 한 번 하면서 땀띠의 양상이 좀 줄고 3년 차 때는 땀띠 더 줄고 4년 차 때는 땀띠도 안 나고 지금은 나쁜 걸 먹어도 아토피가 안 생겨요. 그렇게 몸의 항산화 수치나 면역력이나 건강의 그 질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약 먹듯이 하셔야 되는 게 해독이다. 4개월 프로그램은 169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주 해독 프로그램은 20만 원인데 저는 169만 원을 추천하고 싶다고. 한의원 가가지고 여기 강남 한의원 가서 한 달 해독하는데 비용이 80만 원 정도 드는데 뭐 그것도 아프기 전에 쓰는 건 너무 좋은 비용이지만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여기서 파마넥스를 티업해요. 기승전 해독을 얘기하고 파마넥스를 티업해요.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아메이 아세요? 물어봐요. 허발라이프 아세요? 애터미 아세요? 물어봐요. 거의 다 안돼. 그 중에 걔 중에는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는 회사예요. 근데 유니시티 아세요? 유사나 아세요? 메나테크 아세요? 파마넥스 모르시죠? 이런 회사들은 의사가 추천하는 회사예요. 파마넥스는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회사예요. 거기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릴 거고 이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결벽증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법이 없는데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식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주제를 정하면 첫 번째, 이 회사는 식물 영양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암에 좋은 식물 영양이 뭔지를 전 세계에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좋은 건 녹차 성분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더라라는 거 발견해냈어요. 그 카테킨이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우수하냐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성 녹차 유명하죠.
2위예요. 1위는 중국의 절강성입니다. 중국의 절강성 녹차가 좋다라는 걸 선정했어. 두 번째는 이 녹차가 어느 계절에 몇 년 차에 약효가 가장 좋은지를 선정해서 수급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식물 성분은 약과 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살펴서 약은 우리가 쓰고 독은 버리고 하는 구조화 과정을 거치고, 네 번째는 서울에서 사든 뉴욕에서 사든 유럽에서 사든 그 캡슐 안에 똑같은 함량과 성분이 들어가게끔 표준화를 시킵니다. 다섯 번째, 독성 검사를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안전성 테스트가 다 끝나면 여섯 번째, 환자와 일반 건강한 사람한테 임상을 해서 효과가 검증이 되어야만 출시하는 게 파마넥스 회사예요. 엄청 결벽증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파마넥스의 특징 두 가지만 꼽아봐 라고 말씀하시면 안전성과 흡수력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드시면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나온다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증상들을 정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흡수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녹슨 쇠파이프에 녹을 싹 닦아내면 녹물이 뚝뚝 떨어진 다음에 반짝거리는 쇠파이프가 나오지 않겠냐. 몸도 그런 상태가 될 거다. 해독을 하시면 너무 좋고, 그걸 파마넥스 회사 제품을 하면 너무 좋고. 파마넥스랑 회사는 그래서 왜 탑3 안에 들어가냐면, 의사들이 보는 약 처방집인 PDR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 거기에 들어있는 약들은 부작용은 없고 효과가 좋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약전인데, 거기에 있는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책임져주는 사전이다. 거기에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우수해서 올라가져 있는 게 파마넥스 제품들이다. 너무너무 공신력 있는 제품이고, 유튜브 가서 의사들이 말하는 뉴스킨 치면 뉴스킨과 파마넥스에 대한 의사들의 이게 나온다 말이. 믿고 드셔도 되고 저 믿고 돈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재측정을 해드릴 거고, 그때그때 상태에 맞춰서 해독을 더 하시든 솔루션 제품을 드시든 그때 맞춰서 하는 거지, 아사이베리 좋다 먹고 뭐 아로니아 좋다 먹고 이렇게 건강관리 하시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쯤 가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나와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 받고 끝나요. 이게 양자 측정의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양자 티어. 두 번째가 마이스토리 내 티어. 세 번째가 세부 기고 문진하는 거. 문진하는 거. 네 번째가 해석 사용 방법. 귀걸이 빼시고 측정하는 방법 안내. 그 다음에 해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종합 결과서로 기승전 해독 얘기하고, 마지막에 파마넥스 티업하고, 그 다음에 클로징, 매출하고, 이렇게 8단계에 맞춰서 양자 측정을 하시면 돼요. 결과지는 책 구매하셔서 그걸로 공부하세요. 책이 따로 다순환한 혈액이, 몸을 다순환한 혈액이 신장을 거쳐서 걸러져서 다시 혈액으로 가고 소변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미처 걸러지지 못한 혈액이 그대로 다시 혈액으로 가거나 소변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를 다시 끌어다 물로 쓰고 이래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점도예요. 정상이고,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 보는 것도 정상. 이 세 번째가 고지혈증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혈관 저항력인데, 혈관 저항력은 이렇게 혈액이 지나갈 때 얼만큼 원활하게 지나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속도로에 8차선 도로 달리는 거랑 2차선인데 막 트럭이랑 껴갖고 달리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게 볼 수 있는 혈관에 얼마나 찌꺼기가 껴있는. 그래서 혈관 저항력 살짝 높아져 있는 건 평균 범위가 괜찮고, 혈관 탄성은 풍선을 불었다가 다시 숨을 빼면 줄어들잖아요. 혈관도 심장이 펌핑했을 때 혈액이 퍽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확장됐다가 수축되는 거, 이걸 탄성을 얼만큼 빨리 잘 돌아오느냐가 탄성이에요. 이 탄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거.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다는 건 운동을 꾸준히 안 한다거나 술을 너무 자주 먹는다거나, 그리고 콜라겐이 부족하거나, 이 세 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근 혈액 관류량, 그러니까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통해서 가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아마 물량도 적고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적인 게 좀 저하가 돼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좌심실 유효 펌프력은 심장에는 4개로 나뉘는데 거실이랑 방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그러니까 방이랑 거실로 나뉜다고 보면 되고, 좌심방에서는 몸으로 나가는 첫 번째 방, 거실이에요. 여기에 펌프력이 딸린다는 건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발 저림, 손발 차가움, 머리 무거움, 두통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관상동맥이라고 나오는 거는 심장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동맥이에요. 가장 중요해. 여긴 되게 얇은데 여기 조금만 혈전이 끼고 조금만 콜레스테롤 쌓이고 이러면 동맥 경화, 딱딱해지고 이런 심장 질환들이 생기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 관료압이 높다는 거는 아마 찌꺼기가 좀 있다는 거. 이번에 챌린지 하세요? 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혈관까지 싹 깨끗해지니까. 위장 기능에서 노란불 뜬 게 연동 기능이죠. 연동이라는 건 움직임이에요.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심장이나 다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위장의 연동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건 죽처럼 씹어서 내리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많이 씹어서 삼켜줘야 돼. 특히나 탄수화물은 입에 있는 침이랑 섞였을 때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게 죽처럼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위기능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 기능은 정상, 대장 기능도 평균 범위인데 여기 보면은 압력 개수가 파란색에 들어있지만 수치를 보면 3.1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스가 안에 차 있을 수 있고 헛배부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안 먹어도 배부르기도 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기도 하고 가스, 방귀가 잘 차기도 하고 이렇게 가스가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거는 유해균이 좀 많다는 거예요. 음식들의 문제도 많아요. 유해균이 많아서 가스가 계속 생겨나면 장벽을 뚫어요. 그게 장 누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을 타고 작은 간, 혈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장이 더러우면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 비염, 천식, 루푸스 이런 면역 질환들이 면역을 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요. 혈관이 깨끗해지려고 해도 장을 관리해야 되고 자궁이 건강해도 장을 관리해야 되고 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해독 패키지가 다 위장, 대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조절하시면 되고 췌장 기능 괜찮고 지금 피곤하실 거예요. 신장 기능에 보면 단백뇨하고 요산을 보면 되는데 요산은 그 단백질이 대사되고 난 찌꺼기가 혈관에 얼만큼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이라는 게 와요. 그 맥주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잘 먹어서 오는 병인데 보통 남자들한테 잘 오고 그걸 보는 거고 단백뇨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걸 보고서 막 심장에 병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단백뇨나 요산 수치가 노란불이 뜨면 몸이 피곤한 상태구나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빨간불이 떠서 되게 사람들이 놀라는데 가운데 색깔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수치를 보는 거예요. 3529가 최고치인데 3580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뇌신경은 여기 1번 여기랑 여기 밑에가 많이 보여지는데 기억지수 거의 막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알스케어드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드시면 정상화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이렇게 노란불이 나오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나이 때 이 기억력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본다고 이런 얘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40대에 치매 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그리고 빨간불이 뜨는 분들이 있어요. 60대 이런 아줌마들. 치매 초기 직전이라고.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오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겁나게 막 바이오지고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잘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항상 모든 데이터는 여기 나오는 만 나이의 평균. 여자 만 29세 평균 데이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뼈밀도 너무 좋고 타고난 것도 좋고 몸에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뼈 쪽이나 칼슘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 아프세요? 저희 경추는 목이랑 어깨 부분으로 요추는 허리 부분으로 보면 되고 칼슘화도 얼만큼 뻣뻣하게 굳어있냐예요. 여기가 노란불이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풍습 개수는 중풍하고 관절에 바람 들고 이런 개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빨간불 떴다 그러면 중풍 위험 경고인 거죠. 뇌 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계속 잘 드시면 괜찮아요. 미량원소 보면 아연, 셀레늄, 포타슘 막 이런 게
노랑물이 체크돼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칼슘, 철, 아연만 해석해줘요. 마그네슘까지. 왜냐면 나머지는 기능을 내가 다 외워봤자 다 얘기해도 고객은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량원소는 정말 말 그대로 쬐끔 필요한 내 몸에서 역할이 되게 큰 애라고. 이렇게 노랑불이 숭숭숭 나 있으면 지금 그 영양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다. 멀티비타민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칼슘 같은 경우는 뼈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몸에서 장기를 수축하는 건 칼슘이고 이완시키는 건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은 또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해서 칼슘이 없는 사람들은 예민하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안 되니까 변비가 오고 심장의 그 수축기압 같은 것도 낮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칼슘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근데 거의 관과하고 지나가는 미량원소예요. 그러니까 칼슘 중요하게 티업해주고 철분은 혹시 어지럼증이 있냐, 노랑불 뜨면 이 정도로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아연은 면역력이나 성기능과 관련된 아연인데 아연이 이렇게 적으면 감기 같은 거 잘 걸릴 수도 있고 면역질환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카사노바 그리고 성묘이나 성기능에 있어서도 아연이 관련을 하는데, 카사노바가 제일 즐겨 먹었던 굴이라는 해산물에 아연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 근데 굴은 영어로 알이 들어가는 달에만 드시는 거다. 보면 겨울부터 봄, 가을부터 이렇게 여름철 피해서 드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넘어가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도 이제 눈 떨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타민은 여기 내리면 다 나와 있어요. A가 부족하면 뭐 막 이렇게 해서 순간 내려서 결핍은 항상 두 번째 칸이에요. 그래서 딱 내려가고 보고 바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얘가 눈치를 못 채거든요. 여기 비타민 B, C잖아요. C 딱 내려가요. 그러면 어디지? 맞다. 피로, 식욕감퇴, 출혈법, 체중 감소 이런 게 오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콜라겐은 우리 몸의 주요 성분이고 혈관, 아까 탄성 떨어져 있었죠.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고 혈관 탄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다음 비타민 K가 이렇게 노랑 부를 때는 이제 출혈이 있었다는 건데 생리 직전 전후거나 뭐 코피를 자주 쏟는다거나 이런 거 혹시 물어보면 돼요. 여기 비타민이나 미량원소에서 심각하게 들어가면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제가 아까 아미노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는 다 단백질의 종류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성 요소잖아요. 단백질은. 근데 보통 뭐에 체크되냐면 리신이나 트립토판에 체크가 돼요. 리신이 노란불이 뜨면 잠이 잘 안 오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트립토판이 노란불이 뜨면 위에서 소화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단백질 대사를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B6예요. B6. 이상 없었잖아요 방금. B6 내려오면 아미노산의 합성 과정, 단백질 대사 과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불면증 있으면 정신과 가가지고 신경안정술 처방받지 단백질 대사를 좋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비타민 드시는 게 중요하고, 비타민은 정상인데 얘만 그래. 그럼 식물성분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중금속은 해독이기 때문에 꼭 하거든요. 네, 없어. 노랑물이 보통 납이 많이 떠요. 납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안에도 많고 중금속은 우리가 아무리 잘 피하려고 해도 미세먼지를 계속 먹기 때문에 쌓여요. 근데 중금속이 계속 쌓이면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해줘요. 치매 걸린 분의 혈관 검사를 전신을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 내 쪽도. 근데 결국에 밝혀진 원인이 중금속 과다였어요. 그 얘기를 해줘요. 중금속이 계속 쌓이면 치매가 올 수도 있다. 알고 있냐. 중금속은 들어오면 안 나가는 얘기 때문에 해독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화이번에서 있는 키토산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러지는 거의 안 봐도 돼. 근데 없애도 돼. 비만증 우리는 헬시클럽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만증은 봐주는데 1번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에 노랑불이 떴어. 그러면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100% 오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건강 측정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해독 먼저 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색 지방은 나한테 필요한 지방이고 흰색 지방은 나를 살찌우게 하는 지방이다. 그래서 여기 만약 노란불 떴어. 그럼 지금 물만 먹어도 살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지방대사가 깨져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제 중성지방이 노란불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성지방은 내가 에너지로 쓰는 필요한 지방인데 계속 과하게 쌓이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데 이만큼을 먹으면 잉여분은 전부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거든요. 그럼 내장지방으로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이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와요. 혈관 질환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노란불이면 배가 100%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요즘 배 나오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되게 깜짝 놀라요. 눈도 거의 잘 안 보거든요. 눈에서 보는 거는 다크서클은 그냥 웃으라고 얘기해주고 눈세포 활성도가 이렇게 높으면 눈에 압이 차 있다는 거예요. 눈이 되게 무겁고 지금 뻑뻑하고 그 다음에 시각 피로도 봐주고 그러니까 눈세포 활성도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면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해주고 부인과도 간혹 노란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전에 뭐 낭종이 있었다던가 무록이 있었다던가 이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물어보면 지금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된 건가 봐요. 이렇게 산부인과 검진로 가보세요. 종합결과를 보면 지금 혈류 쪽도 4개나 체크가 됐고 위장의 움직임도 없고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은 해독하시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아까 말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100 얼마짜리 추천드려요. 네.